최근 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지난번 7월 달에 휴전이 완전하지가 않았던 거죠. 야, 우리가 뭐 미국이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고요. 태국이 캄보디아 국경의 포이페 지역에 있는 중국계 카지노 단지를 F-16 전투기로 직접 폭격을 했거든요. 이들 조직에 대해서 야, 중국 국기 뒤에 숨는다고 그래서 너희 안전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산 무기가 실전에 사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F-16, 또 유럽의 그리핀, 그리고 한국의 T-50 이 세 개의 기종이 합동작전을 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K방산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전인범 장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장군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 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원래 지난 7월 한 차례 무력 충돌이 있었죠. 하지만은 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 합의를 한 이후에 근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다시금 이 전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태국이 완전히 갈고 닦은 것 같아요. 뭐 F-16이라든지 스웨덴의 뭐 그리펜 전투기라든지 총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캄보디아의 주요 시설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재충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7월 달에 이제 휴전이 완전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주요 원인은 이제 거기에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네. 영토 문제로 비약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영토 문제가 지난 뭐 거의 1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드디어 불거졌는데, 사실 사원이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가 크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순전히 이제 자존심의 문제로 긴장이 고조돼 있다가 7월 달에 전투를 해서 휴전을 했는데, 그 휴전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티격태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이제 또다시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다시 발화가 된 거죠. 그리고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금 총성이 멎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휴전 자기가 시킨다라고 해서 주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SNS에 휴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보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뭐 태국에서 아니다, 우리 휴전 안 한다, 계속해서 이 캄보디아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사실 이 태국이 미국의 그 휴전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태국은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능한 나라예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자기네가 봤을 때 야, 우리가 뭐 미국이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자기네가 여기서 끝이면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캄보디아를 이번 기회에 혼을 착사를 내서 캄보디아가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네가 유리할 때, 지금 태국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네, 네. 태국은 전투기도 있고 있는데 네.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한 대도 없어요. 방공 미사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제대로 해서 얻을 걸 최대한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얻을 게 더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내부 결속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한테는 고마워, 근데 세부적인 조건하고 언제 할지는 우리가 정할 거야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비추는 거고, 중국에게도 간접적으로 당신네들이 개입하는 거는 뭐 자유인데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 자존심을 제대로 세우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태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군부긴 하죠. 그쪽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는 자기네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때 하여튼 제대로 어느 정도 매듭을 좀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쟁의 발단, 시작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한데, 뭐 캄보디아 쪽에서 먼저 뭐 공격을 했고, 지난번에도 뭐 캄보디아 쪽에서 뭐 지뢰를 매설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밟아가지고 병사가 다쳤다,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왜 그럼 태국을 자극하는 걸까요? 자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째려보기만 해도 사실은 뭐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우선 두 나라 간의 내부적인 그런 사정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이 국경 문제가 잠재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2025년도에 부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지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국가 자존심 문제, 정치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좋을 게 하나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우리한테까지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매듭듣는 게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뭐 최근에는 인도랑 또 파키스탄 뭐 이렇게 전쟁이 일었고 이게 원래 한번 전쟁이 한번 터지면은 이게 약간 좀 연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네. 전쟁이 안 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가 될 수 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본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안 전쟁이라든지 그런 큰 전쟁도 터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뭐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참 불행한 일이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태국이 캄보디아 국경의 포이페 지역에 있는 중국계 카지노 단지를 F-16 전투기로 직접 폭격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 뭐 사이버 범죄의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단지만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단순히 국경 충돌을 넘어서 중국 범죄 조직의 거점이자 1대1과 연결된 상징적 적인 공간을 정밀 타격한 셈인데 이 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이게 그 팩트가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과연 중국 시설을 어떤 시설을 어떻게 때렸는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다만 태국의 전투기가 캄보디아 영공에 들어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시설, 태국 주장에 의하면은 캄보디아군의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였던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함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확히는 지금 팩트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 태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경고를 한다는 것보다는 중국의 깃발 아래 지금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카지노, 마약, 자금 세탁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래서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 이들 조직에 대해서 야 중국 국기 뒤에 숨는다고 그래서 너희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의 1대1로라든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또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건물 안에서 하면은 태국이 우리를 공격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더 이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태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는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고 캄보디아의 지휘 통제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만 해도 여러 가지 보면은 이 기회에 일석이조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겠다는 그런 심사는 있는 것 같아요. 공개된 영상을 저도 몇 개 봤는데 보니까 뭐 중공기가 꼽혀 있는 뭐 그쪽 지역을 타격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게 좀 보여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런 그 사진들조차도 요새는 우리가 정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누가 건물에다가 중국기 그냥 갖다가 놓고 했는지 컨셉 사진일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뭐 같은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에서 이제 불이 나는 사진을 봤는데 그 폭탄으로 때렸으면 그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네. 그걸로 봐서는 뭐 기관포를 쐈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로켓을 쏜 것 같은데 로켓으로 그 창문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국 공군은 최근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 국면에서 T-50을 또 F-16과 그리핀 전투기와 혼합편대를 편성해서 공동 작전을 수행한 것이 또 확인됐습니다. 지난번엔 그 KGGB, 그 정밀 유도 폭탄 사용 이후에 태국의 두 번째 K 방산 무기를 사용한 셈인데 이렇게 K 방산을 사용한 건 어떻게 보시나요? 참 남의 불행을 갖고 우리가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산 무기가 실전에 사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F-16 또 유럽의 그리핀 그리고 한국의 T-50 네. 이 세 개의 기종이 합동작전을 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서로 데이터 링크도 필요하고 무전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운용적인 측면에서 입증이 됐다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T-50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T-50TH인데 맞아요. 네. 훈련기예요. 그래서 훈련기가 이제 T-50이고 거기에 TH는
태국이라는 뜻입니다. 태국에 수출된 T-50인데 이 비록 훈련기지만 여기에 기관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로켓을 달 수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제한이 되고 그래서 미사일은 이제 공대공 미사일 정도를 훈련 목적으로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훈련용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임무, 경공격 임무에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한 거는 F-16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핀하고 특히 우리 그 T-50은 주변에서 망도 좀 보고 그다음에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규모도 좀 넓히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산 입장에서는 정말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훈련기가 이 정도니까 훈련 공격기가 있습니다. TA-50 그다음에 전투기로 바꾼 거 F-50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더욱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됐기 때문에 K방산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번 또 이 태국에서 K방산이 쓰인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뭐 K방산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도 좋았지만 이번에 봐라 실제로 되지 않느냐 이런 입증이 된 거죠. 근데 분명히 얘기할 건 있어요. 네. 그 캄보디아가 방공 미사일도 한 발 없고 기껏해야 이 저 어깨 견착식 사거리 뭐 5km, 10km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고 레이더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 여건에서 자유롭게 그냥 전자전을 펼친다든지 무슨 뭐 상대방 전투기가 올까봐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수행한 작전이니까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 꼭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요. 예. 네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우리도 지금 영토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도 있는데 뭐 일본이 우리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한다? 이거는 뭐 만화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네. 근데 만약에 중국하고 우리가 이런 분쟁을 한다 그러면 태국하고 캄보디아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국가하고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 그다음에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를 잘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걱정되는 거는 북방 한계선 있죠. 네. NLL. 네. 거기도 국제사회에서는 분쟁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지금 우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갈등 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용하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적대적인 두 집단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째려보기만 해도 잘못하면 총질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비무장지대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유지하고 있고 유엔군 사령부라는 제3의 기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적대 집단이 이렇게 맞닿아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비무장지대를 아이고 내 땅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라고 그래도 그 지뢰도 많고 해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 뭐 고라니 보려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두 적대 세력이 맞붙어 있으면 우발적 충돌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잘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무장지대 그런 절충지대가 없으면은 정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맨날 북한하고 우리하고 거기 많은 병력들이 이제 마주치게 되면은 뭐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야 그냥 뭐 눈인사라도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수만 명이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자기 부인하고 싸웠던 사람이라든지 자기 남편하고 싸웠던 여자라든지 뭐 누군가가 기분 나쁜 날에 기분 나쁜 행동으로 총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지금 해주는 게 정전협정이고 그거를 유지해 주는 게 유엔군 사령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내 땅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런 단순한 그 생각은 잘 한번 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